예, 안녕하세요. 매경 테스트 김동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총 비용과 한계 비용,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윤극대와 산출량의 관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이제 수요 곡선 마무리 지었으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공급과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한계 비용과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 파트인데 갑자기 약간 좀 생뚱맞게 장기와 단기 구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미시경제 파트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을 나누는 건데 우리 단기, 짧은 기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좀 장기, 요거를 꼭 구분을 해줘서 경제 분석을 좀 따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기에서의 비용 조건이랑 단기에서 비용 조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바로 여기 이제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고정 생산 요소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고정 생산 요소가 뭐고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인 가변 생산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데 말이죠. 자, 여기 정의가 나와 있네요. 고정 생산 요소는 생산량이랑 무관하게 고용량이 딱 정해진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정량의 그 수량만 고용하고 있으면은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생산 요소를 우리는 고정 생산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커피하우스죠. 뭐 스벅이라든가 뭐 특성 같은데 이제 커피하우스 가시게 되면은 보셨을 거예요. 그 에스프레소 머신 큰 거 한 대 있잖아요. 그거 한 대만 갖고 있으면은 뭐 주문량이 뭐 하루에 10잔이든 20잔이든 30잔이든 40잔이든 뭐 주문량이 뭐 늘든 줄든지 간에 거의 하나의 매장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딱 한 대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자면은 여기가 이제 그 커피하우스 매장에서의 그 커피 판매량인데 에스프레소 머신은 한 대만 갖고 있지 않아요. 한 대 갖고 있어서 10잔 커버 가능하고요. 30잔 커버 가능하고 50잔 커버 가능합니다. 이런 게 바로 고정 생산 요소예요. 즉 우리 기업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생산량이 늘든지 줄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딱 정해진 수량의 설비라든가 정해진 수량의 생산 요소만을 고용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생산 요소를 우리는 고정 생산 요소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학원 강의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학원이 만석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자리가 좀 띄엄띄엄 뜨문뜨문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학원의 자리가 딱 50명까지 수강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강의실이 하나만 있으면요. 10명이 수강을 하든 15명이 수강하든 20명이 수강하든 그 안에서는 강의실 하나만으로도 그 학원이 영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물론 근데 만약에 수강 인원이 막 차서 막 70명, 80명이 있다고 합시다. 강의실 용량은 50명인데 고정 생산 요소도 강의실이라는 거는 이제 고정 생산 요소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근데 막 수강 인원이 막 70, 80명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학원 원장님은 이제 안타깝지만 20명 내지 30명을 돌려보내. 아, 죄송합니다. 이미 그 매진이 돼 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몇 달이고 막 1년이고 막 20개월이고 계속 이렇게 강의실이 한도는 50명인데 계속 이렇게 막 70, 80명이 몰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원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강의실 하나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강의실 하나 딱 잡아놨는데 이제 수강생들이 막 몰린다고 강의실 또 하나 바로 늘리는 게 이게 즉각적으로 강의실 하나 더 늘릴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죠, 현실적으로. 건물도 새로 하나 임대를 해야 되고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정 생산 요소는 어느 한도까지는 딱 하나의 생산 요소만 고용하고 있으면은 어느 한도 내에서는 산출량을 자유롭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 용량을 넘어가는 게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은 이 고정 생산 요소도 하나 더 늘리려고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고정 생산 요소를 하나 더 늘릴 때는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겠죠. 그게 바로 미시에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데 이 고정 생산 요소가 갖는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정 생산 요소는 짧은 기간에 유연하게 고용량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매우 충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가 정말 잘 돼서 에스프레소 머신 한 대 혹은 강의실 하나로는 커버가 안 될 정도의 호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 이후에서야 시간을 좀 넉넉하게 투여를 하고 나서 고정 생산 요소를 계단식으로 늘려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고정 생산 요소로 산출량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우리는 미시경제학에서 단기다라고 지칭하고요. 근데 이제 장사가 매우 잘 돼서 하나의 고정 생산 요소를 2개 혹은 3개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늘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시간 기간을 우리는 장기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딱 그럼 언제까지가 단기고 언제까지가 장기예요? 뭐 1년 미만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뭐 산업마다 뭐 시대별로 이런 그 산업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산업은 한 6개월까지를 단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산업은 한 2, 3년 이상이 돼야지 장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약간은 좀 주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단기에 입각해서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기간까지, 그러니까 고정 생산 요소의 고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간에서 기업의 생산과 비용 조건이 어떤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넉넉해서 이제 이러한 고정 생산 요소도 유연하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비용 조건과 생산 조건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단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공급 곡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곡선. 먼저 공급의 경제학적 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요의 정의가 뭐냐면 지불 능력을 지닌 구매자의 구매 의사를 수요라고 말씀드렸고 수요 곡선은 그걸 바로 이제 가격 수량 평면에 나타낸 곡선이 되겠죠. 공급도 비슷한 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은 영어로는 서플라이가 되겠죠.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해 내는 거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보시는 것처럼 수량 가격 평면에 나타낸 거를 우리는 공급 곡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 소비자 이론 파트에서 말이죠. 한계 편익 곡선이라는 걸 공부를 하셨죠. 한계 편익 곡선이랑 수요 곡선이 근사값이다. 매우 일치하는 값이다라는 걸 학습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한계 비용 곡선 학습하셨잖아요. 한계 비용 곡선과 공급 곡선, 이 기업의 공급 곡선은 일치하게 됩니다. 이건 근사값도 아니야. 그냥 일치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공급 곡선의 정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가격과 그 가격 수준에서 생산이 되겠죠. 산출이나 생산이나 같은 단어니까. 특정 가격과 그 가격 수준에서 산출하고자 하는 수량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의 정의가 되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말이죠. 시장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한계 비용 곡선 이렇게 있으면 바로 여기가 이윤극대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J자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시장 가격이 되게 낮다라고 여기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여기죠. 당연히 이 기업은 여기서 생산할 겁니다. 시장 가격이 P2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 사장님은 여기, 시장 가격이 P3가 되면은 우리 사장님은 여기서 생산하겠죠. 즉 요 시장 가격이 변할 때마다의 요런 이윤 극대화 지점을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이 기업의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한계 비용 곡선과 일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그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 마지널 코스트 커브 MC와 일치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수요 곡선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곡선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변화에 따라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우리는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는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고 당연히 공급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한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공급 곡선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걸 정리한 게 바로 이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케이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상승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거는 곡선이 위로 올라간 거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에서는 이 그래프가요, 곡선이요, 위아래로 움직였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좌우로 움직였다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 한계 비용의 상승 요인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의 한계 비용 내지 비용의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용의 상승 이렇게 해도 틀릴 말은 아니긴 한데요. 더 엄밀하게는 한계 비용이 상승해야 되는 겁니다. 한계 비용. 그 인건비라든가 뭐 재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계 비용의 직접적인 상승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난다거나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부가세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이 매겨진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비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긴 하지만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요. 막 우박이 떨어진다거나 뭐 지진이 와가지고 발전소가 셧다운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비용과는 물론 비용을 타고 넘어오는 거긴 하겠지만 직접적인 비용 요인은 아니지만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교재에는요, 제가 요거 이제 4번, 5번을 따로 이제 정리해 놓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매경 테스트 범위를 살짝 오버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을 보니까 이제 요거 범위가 좀 오버됐긴 했지만 난이도가 높아지면 요거 나올 가능성이 종종 보여가지고 이제 슬라이드는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요거 싸그리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소비에 있어서도 보완제, 대체제가 있지만 생산에 있어서도 보완제라는 게 있고 생산에 있어서도 대체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